지혜투자 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파이프라인이 1.5배 증가한다. DS투자증권이 목표 주가를 23만원대로 상향했습니다. 오전장의 주가는 장중에 186,300원 5%까지 반등이 오랜만에 지금 나오고 있죠. 이 부분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1월 2일날 24만 1000원대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21만원권 18만원권, 그러니까 21만원권에서 이제 지지가 안 되고 그 이후로 그냥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만원권이 3개월 동안 저점 대비해서 90% 올렸던 것의 주 추세 가격대입니다. 여기는 강력한 어떤 이제 지지가 기대가 돼야 되는 어떤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는 이제 여기도 살짝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입니다만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오늘 셀트리온이 한 5% 가까이 올라갔고 셀트리온 제약도 8% 넘게 일단 반등세가 10만원권 부근에서 일단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나올 자리에서 나온 반등이다. 이렇게 일단은 이해할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권사 리포터도 나오고 뭐 이런 부분이었는데요. 자, 수급상으로 보시게 되면 아침에 프로그램 쪽은 이제 5연속으로 지난주에서 오늘도 일단 매도세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목별 증권사별 흐름을 보면 지난 한 주간 이제 주가가 이제 계속 떨어졌을 때 이 보시면 현물에서 이제 골드만, JP, UBS 뭐 외국계 쪽에 이제 공매도 잔고가 많은 이쪽에서 집중적으로 현물에서도 이렇게 때렸고 공매도 창구인 한국투자증권에서 43만 주 매도가 지난 한 주간 나왔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공매도 창구인 신한 쪽에서는 23만 주 매수. 그리고 오늘은 이제 이런 수급들이 좀 어떻게 진행되냐 22일자로 이 부분을 바꿔서 보면 여전히 신한 쪽은 이제 매수를 하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은 소폭의 이제 매도세.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쪽에서는 삼성이 이제 매도를 많이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이제 여전히 그 프로그램은 매도 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양봉을 진행하고 있는 어떤 모습입니다. 그래서 월봉상으로는 이제 12월 달에 이제 추세 전환이 나와서 지금 1월 달에 윗골이 지금 원봉이거든요. 그래서 윗골이 원봉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남은 한 2주 동안에 이 아랫꼬리를 얼마만큼 많이 만들면서 뭐 욕심단에서는 20만원대 흐름으로 위아래 꼬리가 있는 흐름으로 만들면서 해야 이제 4분기 실적이라든지 이제 다가오는 올해 합병 어떤 기대감들을 반영하는 어떤 흐름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대한 이제 윗골이라든지 도치형 형태로 월봉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봉상에서는 자, 이 부분들이 하락 전환이 이제 지난주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빠르게 돌리기 위해서는 이 20만원대 부근의 회복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든지 아니면 시간이 걸리는 흐름으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사실 양봉이 나와서 이게 버티면서 재차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은 이제 2주 연속으로 이제 빠지면서 일단 추세 전환이 나온데 주봉상으로는 이제 최근의 흐름이 가매도권으로 들어와서 18만원권에서 일단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어떤 가격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일봉상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돌기 위해서는 일봉 주봉에서는 결국 20만원대입니다. 20만원대가 올라가야지만이 다시 이제 잃었던 일봉 추세선이 이제 전환하는 어떤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양봉의 흐름은 상당히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원봉의 시가들을 차례차례로 돌파시키면서 21 이평선까지 올려놓느냐 여부가 이제 이번 주에 일단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근데 수급은 여전히 이제 프로그램이라든지 외국계 이런 부분들이 돌아야 추세적인 어떤 흐름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기사 관련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DS투자증권은 이제 과거에 이제 손복조 대우증권 전 사장이 이제 과거에 세웠던 토로스투자증권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이름이 이제 DS투자증권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타이틀 제목이 파이프라인이 1.5배 증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오리지널 바이오 약품들이 이제 물질 특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만료가 되어서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어떤 진입할 수 있는 캐파가 커지게 되는 게 업황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202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이 세컨드 웨이브 시밀러가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많아진다는 개념인데, 바이오 시밀러 자체에도 이제 2025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이 큰 시장이 이제 열립니다. 이걸 뭐 서드 웨이브라고 하는데, 거기에 셀트리온이 이제 준비하고 있는 후속이 이제 바이오 시밀러가 이 스텔레라라든지 졸레어, 아일리어, 프롤리아, 악템나가입니다. 기존에 이제 많이 있던 게 뭐 자가 면역 아니면 항암제 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천식이라든지 뭐 두드러기라든지 그 다음에 눈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파골, 예, 뭐 요쪽까지도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질적이든 볼륨적인 부분에서 다 이제 블록버스터인데, 확장이 되고 있는 것들은 상당히 뭐 긍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미국하고 유럽 쪽에 작년도에 허가 신청을 다 내놨잖아요. 스텔렐라. 그 다음에 졸레어 같은 게 허가 준비를 하고 있고, 유럽에서는 허가 신청을 작년 상반기에 했고, 아일리아 같은 경우에도 허가 신청 작년도에 이제 미국 유럽에 다 했고, 프롤리아 같은 경우에는 12월달 여기는 허가 준비, 이제 악템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상 관련되는 부분을 성공해서 아직 허가 신청을 안 했는데, 작년도에 목표는 최대 뭐 5개를 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 4개 정도 걸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존에 그 허가받은 바이오 그 시밀러 관련되는 파이프라인보다 1.5배가 지금 증가하는 겁니다. 지금 크게 보면, 예, 4종의 어떤 바이오 시밀러를 2013년 제일 처음에 했던 게 이제 뭐 램심하고, 그 다음에 뭐 트룩시마, 허주마, 그 다음에 이제 유플라이마, 그 다음에 이제 뭐 베그젤마도 있죠. 이건 왜 빠져 있죠? 베그젤마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총 4종이 아닌데, 작년도까지 보면 베그젤마도 이제 출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신약 쪽에서는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올해 출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총 4종이 아니라 총 5종이죠 지금. 그 램시마의 SG형이 이제 그 진펜트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휴미라 관련되는 바이오 시밀라, 예, 이제 유플라이마, 예. 그래서 요거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분기말 이제 보통 이제 셀트리온하고 헬스케어가 있었을 때는 셀트리온이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월말이나 분기말에 이제 공급 계약 관련되는 부분을 공시를 올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적 추정이 가능한 어떤 흐름이었는데, 4분기도 보면 이제 공시 금액이 이제 1666억 정도로, 그래서 작년 4분기 매출액은 2948, 영업이익은 141억으로 이제 DS투자증권의 김민정 연구원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재고 관련되는 부분과 합병하고 나면 상각을 이제 뭐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도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해가지고 이제 1분기 점, 그래서 2분기 그 나오는, 그러니까 한 4월달 5월달 정도 되면 1분기 실적이 나와서 이제 상각 규모를 알 수 있잖아요.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제 그걸 통하게 되면 목표 주가 상향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는데요. 지금 상반기 어떤 매출 원가는 이 재고 관련되는 부분들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고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영되기 때문에 본래 셀트리온의 어떤 원가율보다는 높습니다. 근데 이게 매출이 증가되어서 재고가 막 소진이 되어버리면 이 부분들은 장기적으로는 그 실제 원가율에 이제 수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상반기 내에 이제 바이오 시밀러, 헬스케어 이제 시밀러 영업권 관련되는 부분을 상각하는 규모가, 이게 이제 어떻게 이제 회사가 잡는지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게 나오게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어떤 이제 리포터가 많이 나오고 이제 목표 주가 조정들이 상방으로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모멘텀이라고 하면 다음 달 말에 이제 진펜트라가 출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기간 전에 이제 PBM 등재가 좀 어떻게 되는지도 기사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초기에 처방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효과를 제대로 미국 시장에서 내는지, 이게 이제 가장 일단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DS투자증권에서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이제 한 50조 정도의 기업 가치 뭐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 23만원대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시장이 좀 기대했던 건 두 가지잖아요. M&A와 외국인 어떤 이제 지분 유치 뭐 이런 것들이 좀 시장이 기대했던 부분인데, 오히려 서정진 회장이 작년도만 하더라도 M&A 뭐 이런 언급들을 하다가 M&A를 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M&A를 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예 뭐 투자를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SI 그 전략적 투자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재무적인 투자를 하는 형태가 있고 전략적 투자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파이낸셜 제 인베스터 같은 경우는 그냥 돈을 빌려줬다가 때 되면 뭐 받는 개념이고, 전략적 투자는 그 지분 투자한 회사와 같이 이제 성장하는 뭐 그런 형태죠. 그 부분들을 서정진 회장이 이야기했는데, 보통 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분 투자보다는 그냥 M&A를 하는 것이 가장 이 업계에서는 주류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반대 발언을 하면서 이게 오히려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도움되는 어떤 메시지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들어보게 되면 뭐 기업의 핵심 인력이 빠져나 전문성을 유지할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빅파마들은 그냥 사버립니다. M&A를 해가지고 될만하면, 그러니까 될만하지 않았을 때 좀 긴가민가 할 때 좀 SI로 지분 투자를 하고, 그게 괜찮다 싶으면 그냥 대부분 사버리거든요. 자금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메시지는 결국 어떤 선택이든 간에 그 결과로서 좋은 어떤 이제 파이프라인을 확보한다든지 기업 가치에 정다되는 쪽으로 해서 하면 뭐 성공적인 부분일 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뭐 지분 투자를 했는데 결과를 못 내게 되면 이제 기업 가치 입장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교 대상으로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한 뭐 몇십 군데 이렇게 투자를 해놨다가 그거보다는 그냥 M&A를 하자 하면서 이제 이번에 이제 이런 이제 선택들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맞고 누가 틀리냐 이런 사안은 아니고, 정답은 없는데 뭐 주류는 M&A입니다. 저도 이제 M&A를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쪽인데요. 그래서 뭐 향후에도 이제 이런 부분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작년도에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합병하면서 이제 좀 재정비하는 상황이니까 여기에다 좀 더 추가적으로 출혈해서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제 주춤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이제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제약까지 또 합병을 하고 좀 이제 단도리를 좀 이제 올해는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도 또 내면서 어느 정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뭐 공격적인 투자는 언제든지 또 나중에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요. 아무튼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기대에 정반대 입장이 났기 때문에, 그리고 헬스케어 펀드 뭐 100조, 그 다음에 이제 홀딩스 상장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이제 20만원대를 유지 못하고 이제 18만원대인데요. 다시 이제 20만원대의 어떤 회복들,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나오는지를 이번 주에 이 양봉 이후에 계속 뭐 체크하면서 흐름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